이란 정부가 약 한 달 전부터 억류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마침내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미국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에서 수십 년 동안 대치해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과 빚어온 긴장 관계에서 보여준 선례를 고려하면 이번 석방 결정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이 양국 간 우호적 관계와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선박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남기고 나머지 선원 전원을 석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외교부는 아바스 아락치 이란 정무 담당 외무차관이 지난 2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선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국인 선장 1명을 남겨두고 모두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은 선원을 다 풀어주고 선박도 사법 절차를 조속히 종료해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선박을 억류하면 유지 관리를 해야 해 선장을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선사 측과 어떤 인물을 선박에 남겨둘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선박에 남을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을 테헤란으로 데리고 가 귀국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외교부는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이 선박에 남더라도 억류 상태가 아닌 언제든 귀국할 수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풀려난 선원들이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란이 요구한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해 이란이 밀려왔던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는 이란이 제기해온 한국 내 자금 동결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해서 소통해왔죠. 결국 최근 정부가 미국과 제재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공적으로 억류 선원 석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도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으로 협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란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순조롭게 대화가 진행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즉 선박 억류 직후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고 이후에도 외교 채널과 소통을 통해 우리의 진심을 이란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근 이란 정부 역시 억류 선원 석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2일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이란 사법부의 규정에 의거해 선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란을 떠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보관 중인 이란 자산 7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의 동결을 풀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역시 이 동결 자금을 가능한 한 빨리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죠. 실제로 현재 우리 정부는 분담금 외에 남는 동결 자금을 활용해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외에도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벌어진 모든 이유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2018년 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 이후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명령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정부는 미국 달러화를 매입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생산되는 금 등 귀금속 교역과 이란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흑연 등 금속 원자재 수출은 물론 석탄과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란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미 국무부 협상단과 협의에 나서고 원화 결제 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을 약속받게 되죠. 하지만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게 되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란에게 돌려줄 70억 달러의 통로가 갑자기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 합의 탈퇴가 한국 선박 납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이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 초대 국무장관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를 이끈 주역인 토니 블링컨 장관이 내정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 지명을 설명하면서 미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팀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기했던 국제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미국 언론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블링컨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 이란 핵합의 재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란의 온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블링컨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새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이란이 핵 사찰을 받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약속하면서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 탈퇴하게 되면서 당시 블링컨 장관은 이란 강경파들에게 돌발 행동이 명분만 줄 뿐이라고 비판하게 되죠. 그런데 블링컨 장관의 예상대로 정말로 이란이 한국 선박을 억류하는 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지난달 이란이 한국 선박을 억류한 사건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돌발 행동을 통해 주도권을 가지려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죠. 실제로 선박 납포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달 3일에는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이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지 1주년이었고 납포 당일 이란은 핵협정의 제약을 깨고 농축도 20%의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납포 이후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추가 도발을 자제하면서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역시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이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지난 1일 이란 국영매체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협정을 믿는다면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할 때 미국도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합의를 탈퇴하자 이란도 핵합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이란을 향해 선제적으로 핵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란과 기싸움을 벌인 것은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일 뿐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귀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핵합의 복귀를 촉구한 이후 유럽연합도 전면에 나서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에 복귀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의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3일 국제사법재판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벌인 대이란 제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전인 1955년 당시 친미 왕정이 미국과 맺은 미국과 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201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이란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조약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최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하니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이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법정에서 거둔 아주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고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역시 또 다른 법적 승리라며 반겼는데요. 심지어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2018년 10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대해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과 농산품 등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었죠.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이들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수출 인허가를 발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금 지급과 송금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은 이 소송 분쟁을 악화하거나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시 결정으로 볼 때 인도주의적 물품뿐 아니라 모든 제재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는데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집행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미국이 이란과 핵합의 복귀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란이 한국 선언을 석방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외교부인데요. 외교부는 선박 납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미국과 이란 양국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한국 선언 석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마침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할 새로운 대북 전략에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강화와 발전도 약속했는데요. 청와대는 한미 정상의 통화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이 중요할 뿐 시점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